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치료할 때 면역세포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 어라운드 캔서 셀이라고 그러는데 캔서 셀뿐만 아니라 캔서 셀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T세포는 전부 다 레귤레이터리 T세포를 만듭니다. 마크로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면역 시스템에서. 처음 시작하는 마크로페이지인데 마크로페이지가 전부 다 뭐로 넘어가요? M2 페이지로 넘어가요. M2 세포로 넘어가요. M2 세포는 무슨 영이냐? 우리가 칼로 이렇게 상처 찍 나잖아요. 창상감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창상 치유가 되죠. 창상 치유 과정에서 맨 처음 뭐가 세균이 들어오니까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돼서 세균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 세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크로페이지가 변형이 돼서 M2 세포로 됩니다. 그때는 처음에 마크로페이지가 활성화될 때 인터루킨 12, 18을 분비하는데 M2로 넘어가는 세포들은 전부 다 튜머 그로잉 팩터하고 인터루킨 10을 분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못 뛰는데 면역 시스템이 전부 다 억제가 돼요. 그래서 창상 감염, 그러니까 상처가 찢어지는 환자가 세균 감염되면 절대 상처 안 납니다. 상처가 깨끗해야지 상처가 낫지.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마크로페이지 때문에 그래요. 마크로페이지가 분비돼서 M2M 그거를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매트릭스도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혈관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그 기전이 전부 다 마크로 M2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 전부 다 M2 세포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캔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줘요. 캔서가 파고 들어가고 기질, 매트릭스를 갖다 파괴시켜서 더 들어가게 하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해서 지금 피딩 아트리를 만들게 하고 어쨌든 캔서를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것들 또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 레귤레이터리 T셀 같은 경우 레귤레이터리 T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그 인터루킨 10을 많이 분비하니까 이제 그런 세포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쨌든 면역 체계를 굉장히 억제시킵니다. 이 캔서는요. 그래서 이거를 파괴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콜로지 선생님들이 먼저 파괴를 하셔야 됩니다.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역세포가 들어가야지 NK세포든 CT, 뭐 CD8세포든 데이트리셀이든 얘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해서 NK세포를 저희들이 반응을 시킬 때 뉴캠하고 보면은 한 60분 정도 되면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저 정도로 퍼퍼린만세 그라인잼을 투여하고 지네들이 반응을 시켰을 때 저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죽이고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CTL은 반응을 시켜보면은 40분 되면 거의 다 타겟 셀이 전부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TCL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그래서 CD락을 했던 맨 처음에 면역세포를 만든 모든 나라에서도 CD락을 먼저 했습니다. 왜? 저렇게 살색 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딱 하나 이거는 암세포가 표지를 분절을 안 하면 전혀 못 찾아요, 이놈이요. 다시 말해서 이러니까 CD락은 배양하기도 편해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T세포는. 그러니까 CD락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격할 때 대포입니다. 무작위로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반면에 NK세포는 고정적인 세포로만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유도탄입니다. 반면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생각만큼 세포가 이렇게 증폭이 많이 안 돼요. CD락은 저희들이 80개에서 50개에서 60개, 60억 개까지 만드는데 NK세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2억에 3억 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오는데 그 대신 CD락은 이 CD8이 주로 된 세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맨 처음 만들 때 그래서 NK세포하고 CTL 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세포를 해보자. 그래서 농도를 이렇게 조절해보면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측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체외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임상 파트 그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기전에 의해서 NK세포가 암 치료 방법이라게 됐던 그 과정을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체외하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실 거는 이 면역세포 치료제는 혈액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거는 혈액에 준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때도 의사가 해야 됩니다.
또 피를 샘플링 할 때도 꼭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됩니다. 막말로 해서 A라는 사람을 레벨을 잘못 써서 B라는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 거를 A한테 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자리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혈액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건 항상 크로스 체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액 샘플을 할 때도 꼭 두 사람이 합니다. 저희들이 배양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건 크로스 체킹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시키면 굉장히 큰 사고 납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혈액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히 T세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반응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전혀 안 맞는, HLA가 안 맞는 환자를 그냥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도 매시브한 용량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방 옵니다. 놓자 말자 그 뒤돌았으면 금방 옵니다. 환자. 금방 BP 떨어지고 금방 막 빌링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하시기 전에 하시는 사람들이 꼭 혈액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이건 T세포 중에서 우리가 리젝션 페노멘을 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T세포 아니에요. 그 T세포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순간적으로 활성화된 세포를 순간적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금방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샘플링 하는 단계는 꼭 병원에서는 꼭 크로스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사 놓을 때도 꼭 크로스 체킹해서 환자 이름, 나이 꼭 경우에 따라서 이름까지 다 맞아요. 성별도 맞아요. 근데 나이가 틀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저희도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나이도 맞고 성별도 이름도 맞고 성별도 맞는데 나이가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 그래서 이 코드를 4장을 붙이는데 주민등록까지 쓰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꼭 체크하십시오. 그러시면 나중에 큰 사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개정을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거 처음에 할 때 황우석 선생 때문에 아주, 저도 황우석하고 같이 대학에 있을 때 같이 일을 했지만, 그쪽에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플라즈마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제일 작은 균주 중에 하나고 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가 실험실에 감염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다 죽습니다. 세포가. 그래서 모든 생체에서 스템셀도 그렇고 저희들 이 면역세포도 그렇고 이 실험 배양실은 마이크로플라즈마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로트당 하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로트당 하나씩 직접 배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플라즈마 직접 배양하면 20일 걸리고 저희들이 용역 주면 60에서 한 7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싸웠는데 식약청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5노트당 뭐 이렇게 하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어떻든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안 하면 안 됩니다. 배양실에서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피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수혈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배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래성 바이러스는 꼭 체크합니다. 네, 특히 외래성 바이러스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있어서 A형, B형 감염, B형 감염, C형 감염, 그 다음에 에이즈, 매도, 그 다음에 HTL이니까 휴먼 T셀 뉴키미아 바이러스. 이게 우리나라는 거의 요새 한두 개 케이스 했더라고요, 작년에. 일본 후쿠오카 쪽에 많아요. 지역병 비슷하게. 근데 T셀이 뉴케미아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환자를 배양을 해서 주게 되면 뉴케미아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걸 꼭 집어넣습니다.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드문데, 그래도 식약청 애들은 혹시 모르니까 넣자. T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에는 아마 여기 마이크로플라즈마를 여기서 초기에 했다고 그랬는데,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이 초기 단계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에는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배양하는 초기 환자 여기서 보내실 때는 외래성 외바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환자를 언제 샘플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림포사이트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샘플링은 오전 중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뉴트로핀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또 재밌는 건 NK세포도 엔돌핀, 뭐 잘 아시겠지만 엔돌핀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상태는 NK세포가 많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시간별로 체크해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배지를 집어넣었을 때 용량이 많은 상태에서 배양을 하면 그만큼 많은 수를, 세포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작은 수의 세포를 우리가 배양을 하게 되면 기대치만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샘플링을 해 주실 때는 오전 중에 환자가 편한 상태에서 뽑아주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때문에 샘플링 할 때는 꼭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